페이지 31쪽 보세요. 자, 이것도 법정 해지 사유죠. 자, 그 조문 보면 652조. 자, 위험이 그냥 변경이에요. 현저하게 변경이에요. 현저하게 변경됐어요. 또 현저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찌요? 보험사고 날 확률이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러면 그리고 이 위험은 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만든 위험이에요? 제3자가 만든 위험이에요? 제3자가 만든 위험이에요?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현저하게 증가가 됐다고. 그러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해 주라고?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 주라고. 근데 알고도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승질 내요? 보험자가. 그래서 뭐예요? 통지 안 해주면 그냥 해지 들어가 버리고요. 통지해 줬어요. 그러면 위험이 커졌으니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겠죠. 근데 보험 계약자가 NO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 YES 하면 증액으로 가는 거고. 이게 통지했을 때는 증액하거나 해지하는 거고요. 통지 안 했을 때는 바로 해지 들어가 버리죠. 여기서 그 세 번째 줄에 해태한 때에는 해태가 뭐예요? 게을러서 통지를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게을러서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보험자가 1항의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해줬네요. 그러면 1월 이내에 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자, 통지 의무 발생 요건, 자, 보험 기간 중에 생긴 것이 하고, 그 이번에 사례가 나와 있죠. 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 옆에 어느 날 갑자기 대형 가스 저장실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어째요? 위험이 어째요? 그대로 있어요?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알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통지를 해줘야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통지 의무 내용은 뭐 지체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 보험자에게 해줘야 되고요. 통지사항은 사고 발생 위험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통지하는데 여기서 현저하게 하란 뭐 이제 그 정도 위험이면 보험자가 어째요? 인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 그런 사항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적 효과, 통지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냥 해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단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고 발생 후 해지냐, 해지 후 사고 발생이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유효하겠죠. 처음에 딱 이렇게 끄서요. 이렇게. 그리고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왔죠. 원칙은. 여기서 해지 뭐가 나왔어요? 원인. 해지 원인. 법정 해지 원인.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고지 의무 위반이 해지 원인이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해지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밑에 여기 해지 원인이 있어요. 나왔고 여기에서 해지를 했고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굳이 뭐 논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유효니까 무효니까 보험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위에 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효 무효? 유효.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유효니까 여기 사고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 뭘 따져라? 인과관계를 따져라.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없으면
보험금 지급하고, 없으면 지급하고, 있으면 지급 안 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2쪽. 자, 위험 유지 의무와, 계약 해지. 이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에요? 주관적 위험이에요? 주관적 위험이에요. 그 말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만들었다는 위험이에요. 과실이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만들었으니까 애들한테 고지하라면 고지할까, 안 할까? 안 할까? 뭐가 똑같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자수해라,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되게 보면 자수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안 잡히기만 하면 되니까 자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일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고지 의무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안 떼, 이제. 이거는 주관적 위험이니까. 보험자가 안 떼. 뭐예요, 이제? 1월 이내 뭐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또 아니면 해지하거나, 몇 월 이내, 1월 이내. 예. 근데 1월이 지나버렸어. 해, 못해? 못해. 그거요. 그 다음에 밑에 그 가로 3번에, 위험 유지 의무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비교 나와 있잖아요. 그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차이점. 그래서, 자, 위험 유지 의무는 653조.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652조. 나란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적 위험이냐 객관적 위험이냐 그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료 다 들어가는데, 자, 유지 의무에서는 이제 수익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위험 크기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졌는데, 당사자의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위험을 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거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은요. 그 다음에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보시게요. 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옳은 거. 그러면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위험이 현재를 일단 넣으면 더 편하겠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응? 통지 안 했잖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바로 해지죠. 통지를 했다면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하거나.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잖아요. 그럼 보험 계약자가 알았어요. 피보험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자는 어째요? 증액하거나 해지 들어가잖아요.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럼 바로 해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통지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나왔잖아요. 통지를 해태한 때는 통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해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법 맞아서 틀렸어요. 기억법 나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때에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자,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말할 때는 쉽게 알아듣는데 문제로 들어가면은 약간 긴장하다 보니까 괜히 혼자 막 스스로 막 함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몸만 틀리고 기억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제6절. 자, 보험 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그 다음에 보험자 면책 나와 있죠. 자,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해요? 보험금? 자, 보험금. 피보험자가 받잖아요. 어떨 때 지급해요? 사고 나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냐. 그래서 지급 기간을 시험 문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할 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금을 언제 주냐 이렇게 둘이 체결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급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돼요. 대부분 정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자 그러겠다 이 말이죠. 그럼 5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깜빡하고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뭐하고 결정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돼요. 자, 이거는 가로넣기를 해가지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쵸? 지급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책, 구책. 지급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면책.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뒤에 가서.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하는 거 이걸 물어봤고 그 뒤에 가서 이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면책 봅시다. 면책은 두 개로 나눠져요. 법정 면책 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법정 면책 있고 또 무슨 면책 있어요? 약정 면책. 약정 면책은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법정 면책은요, 절대적 면책이 있어요. 절대적 면책, 상대적 면책. 자, 여기는요, 고의사고예요. 일부러 불질렀어요. 고의사고. 고의사고. 일부러 불질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중과실로 해버렸어요. 중과실. 이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보험금 안 줍니다. 그럼 만약 경과실이면요, 줘야 되죠. 경과실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했잖아요. 자, 과실. 과실은 뭐예요? 실수죠. 주의 의무를 결여한 거잖아요. 그럼 두 개 가요. 뭔 과실? 경과실, 중과실. 그럼 우리가 경은 빼버리잖아요. 그냥 과실하면은 그냥 과실은 경과실, 중과실 반드시 중이라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과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의 일부러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절대적으로 하는 거죠. 상대적 면책은요. 원칙은 뭐예요? 면책. 자, 왜 특약으로 가는 거잖아. 이건 특약으로 간다는 얘기. 이 경우는
자, 원칙은 면책이지만 특약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다고요. 누구하고?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그래서 뭘로 온다고요? 부책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 면책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예요? 특히 뭐예요? 전쟁. 두 번째, 뭐 자연 소모, 자연 부패. 그다음 자연 소모. 기계류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나 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면책이에요. 근데 특약하면 부책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책과 부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고. 부책이 지금 이거예요. 보험금 지급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는 오히려 뭐 지루하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보험자 쪽에서 청구하면은 몇 년이에요? 2년. 계약자 쪽에서 청구하면 몇 년이에요? 3년. 그 내용이 보험자가 청구하는 건지 계약자가 청구하는 건지 그 내용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면책에서 거기 뭐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의도적 사고 유발이나 의무 위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책, 보험자의 면책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655.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청구권. 이거를 할 때는요, 지워져 버렸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자, 보세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후라도 650조가 뭐냐면, 보험료 지체예요. 계속보험료 지체고요. 651조가 뭐예요?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652조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이에요. 653조가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그럼 그거는 항상 법정 해지이기 때문에 이게 해지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네 개가. 그렇죠? 그리고 해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지 후에 사고 난 것은 무효니까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지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건 유효 무효. 유효면 바로 보험금 지급한 것이 아니라 뭘 따져요? 그렇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인과관계 피보험자는 보험금 받으려면 나는 요거하고 인과관계 없다고 자기 입증하면 될 거 아니라고. 그럼 보험금을 받는 거고. 인과관계 있어버리면 보험금 안 주는 거고 없으면 보험금 주는 거고.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인과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보험금 안 주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사항은 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반을 한 증가된 손해의 면책. 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통지하지 말아야 통지할 거래요. 왜요? 피보험자는 뭘 받아야 되니까?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도 잘하잖아요. 다른 건 안 해도. 예. 예.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이러한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인데요. 자, 3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659조. 옆에 여백이 B죠. 그것다 뭐라고 써요? 절대적 면책이라고 써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니까.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가 커야 중대한 과실입니까? 아니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개량한 게 중대한 과실입니까? 주의 의무를 현저히 개량. 그 말은 고개만 돌려 내가 알 수가 있었어. 얼마나 게으르면 고개도 돌리는 것도 못 돌려. 게을러가지고. 이게 중과실. 사람이 죽고 피해가 커야 중과실이 아니에요. 주의 의무를 그냥 결여했나? 현저히 결여했나? 그냥 결여하면 과실. 현저히 결여하면 뭐예요? 뭔 과실? 중과실. 중과실은 고의하고 똑같이 봐버려요. 그래서 절대적 면책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쟁 등으로 인한 면책 있죠? 그 박스 옆에다가 상대적 면책이라고 써요. 원칙은 면책이지만 특약하면 부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도 목적에 따른 면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적 면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로 확인할게요. 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죠. 자,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네요.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가로 묶어주세요. 이게 지금 원인이잖아요. 해지 원인이니까. 계속 보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가로를 묶어주시고 이게 해지 원인이잖아요. 이 원인이 돼가지고 해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겠죠. 왜요? 사고가 발생한 후 해지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무엇이 있어요? 아니 원인이 뭐예요? 계속 보험료 지체가 원인이고 그걸로 해서 해지했잖아요. 중간에 꼈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지 원인이 뭐예요? 지체잖아요. 지체하고 해지했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이거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과관계 있으면 어째요?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면 틀려. 없다 그래야죠. 자, 2번 갑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도 뭐예요? 해지 원인이죠. 해지 원인이 총 몇 개가 있었어요, 아까? 4개. 보험료 지체, 고지 의무 위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 유지 의무 위반. 4개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해지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이유로 해지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사이에 낀 것들은 요걸 해서 그럼 거의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도 내가 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험금 지급해야 안 해요? 지급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막 내 생각을 넣어버려야겠다. 그럼 막 어멍간으로 가버려. 그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